이 문제 특징 한마디로 수학에서 말하는 그 경우의 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에 들어갑시다. 뭐 옳은 분석만 고르고 그 다음에 뭐 조건이 있는데 뻔한 얘기, 뭐 같다, 뭐 그런 얘기고, 뭐 14, 15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바로 가면 이제 기억번입니다. 14년에만 뭐 빈곤층인 가구가 15년에만 빈곤층인 가구보다 적다. 그럼 이제 판단하는 것은 적은지 많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포인트는 요 만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 그치?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야. 두 해년, 그러니까 14, 15년 중에서 자, 공통적으로 비빈곤층인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X로 놔보자 이거야. 응? X로 놓으면 2014년에만 빈곤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20가구에서 X를 빼야 되는 거고 2015년에만 빈곤층이라는 말의 의미는 10가구에서 역시 X를 빼면 된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X를 빼다 보니까 20 빼기 X와 10 빼기 X를 보면 당연히 20 빼기 X가 더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적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 기억번, 보기를 볼 때 접근은 뭐다? 그렇지. 비빈곤층인 경우를 X로 놓자. 이게 포인트야. 뭐라고? 비빈곤층인 경우를 X로 놓고 접근해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번 봅시다. 2014년 빈곤층 가구 중에서 2015년에 비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은 50%다. 니은번 보기는 볼 것 없이 틀렸어. 왜냐? 자, 보자고. 2014년에 빈곤층인데 2015년에 비빈곤층이라는 거는 요 20에서 요 비빈곤층으로 간다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20가구가 다 갈 수도 있고 20가구가 20가구 중에서 요 밑으로 10가구가 내려오고 요 비빈곤층으로는 10가구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니은번 보기는 단정적으로 50%다라고 말했으니까 일단 무조건 틀린 거야. 이게 수능 시험에서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경우에 그런 경우의 수를 배제하고서 단정했기 때문에 일단 틀렸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아쉽겠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일단 최대값, 최소값의 개념으로 보면 요 20가구에서 비빈곤층으로 20가구가 전부 빈곤을 탈출할 수가 있지. 아주 해피한 경우야. 그러면 빈곤층 가구 중에서 이게 이제 2014년에 빈곤층 가구 중 2015년에 비빈곤층 가구라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 2014년에 빈곤층 가구라는 것은 이게 전체의 어떤 분모가 되는 거고 20가구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2015년에 비빈곤층이 20가구가 됐어. 전부 다 탈출했어. 그러면 20가구가 20가구, 빈곤층 20가구가 비빈곤층 20가구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100%가 되겠지. 20이 20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최소값도 따져볼 수 있다. 빈곤층 20가구 중에서 10가구는 이렇게 내려온 거야. 10가구는 이렇게 내려왔다. 즉 10가구는 빈곤층이 되고 10가구는 비빈곤층이 되었다 이거지.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반은 그냥 여전히 가난하고 반은 빈곤을 탈피했다는 거야. 그럼 분모가 20이었는데 분자는 뭐가 돼? 비빈곤층은 10이 되지. 20분의 10이니까 50%가 되겠지. 결론. 최대값은 100%고 최소값은 50%다. 니은번 보기에 대한 해설은. 그렇다면 니은번 선지는 어떻게 해야 돼? 비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라고 고쳐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살짝 이쁘게 지워보고요. 지우자.
지우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을이 이제 정답인데, 자, 디귿을 보면 전체 가구 중,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가구라고 했으니까 생큐죠. 전체 가구 중 분모가 전체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가구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100가구 중에서 이게 전체 가구가 100가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2014년과 2015년에 모두 비빈곤층 가구의 비율은 최소 70%이다. 그러면 2014-15년에 모두 비빈곤층인 경우를 따져보면 돼. 역시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생각하면 되겠지. 2014년에 80가구인데 2015년에도 80가구 전부가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80가구 전부가 비빈곤층 가구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100가구 중에서 80가구가 모두 비빈곤층이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80%가 되는 거야. 80%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 이제 최소값의 논리인데 2014년에는 80가구야. 그런데 2015년에는 이 80가구 중에서 10가구가 가난해진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80가구 중에서 70가구만 결국은 비빈곤층 가구를 유지하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야. 80가구 중에서 70가구는 여전히 먹고 살만한데 80가구 중에서 10가구는 결국 어떻게 됐다?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거겠지. 그럼 이때는 비빈곤층인 가구의 최소값은 70가구가 된다고. 그렇다면 전체 가구 100가구에서 최소값 70가구가 되니까 70%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 70에서 최대 80% 정도 이렇게 되겠다. 자, 이때 분모가 전체 가구 중 요 100가구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니을번을 아이고 이게 필기하기가 어려운데, sorry. 니을번 보자고. 니을번 2014-15년에 모두 빈곤층인 가구의 수는 두 해 모두 빈곤층인 가구 수의 8배 이상이다. 이것도 역시 경우의 수야. 자, 한번 따져보자고. 2014년, 15년에 모두 빈곤층인 가구의 수.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아까 했었어. 그치? 모두 비빈곤층인 거는 디귿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최대 80. 이거 이게 그림이 웃기다. 그치? 최대 80이었어. 그치? 자, 그때 요 경우에서 모두 빈곤층인 경우는 뭐야? 모두 빈곤층인 거는 이때는 10가구가 되는 거고. 그쵸? 두 해 모두 그런 경우에는 요 경우에 두 해 모두 빈곤층인 경우에는 10가구가 된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2014-15 모두 비빈곤층일 때를 80, 이때 최소값은 70이 되겠지. 최소값은 70이 된다.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80가구 중에서 10가구가 빈곤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70가구만 이 비빈곤층을 유지하게 됐다는 거지. 그럼 이때는 그러면은 2014-15년도 모두 이 빈곤층인 경우는 0이 된다고. 0. 그러니까 지금 80대 10 그리고 70대 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모두 비빈곤층인 가구의 수는 모두 비빈곤층인 가구의 수는 모두 빈곤층 가구 수의 8배 이상이라는 걸 보니까 요 80대 10이니까 이게 8배가 되는 거고, 이건 거의 무한대가 되겠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모두 비빈곤층이 71가구,
그럼 이때는 뭐 한 가구,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일단은 뭐 71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최소 8배 이상이다. 요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보기가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음, 자, 그럴 때는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잘, 좀 빨리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1.5배속으로 한 2번 정도 듣길 바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아, 뭐 자료 해석이다, 뭐 도표 해석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는 문제다. 이 문제 핵심 경우의 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